네, 서울중앙법원 형사 25부 재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피고인 오늘 출석하셨죠? 예, 윤석열 피고인 들어오시게 하죠. 출석하신 검사님들 성함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박억수 특별검사보, 이창규 검사, 조재철, 구승기, 박대한, 최윤영 검사 출석했습니다. 네, 출석하신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들, 먼저 윤석열 피고인 변호인들 말씀해 주시죠. 예, 배보윤, 김홍일, 윤갑근, 유현석, 이경원, 송진호, 류지원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일회 증인 신문으로 변호사님, 윤수경 피고인 변호인. 예, 법무법인 강한의 남기정, 김준태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수경 피고인 본인도 나오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피고인 자리에 앉으시죠. 재판장, 저희 김용현 장관 변호인에서 기일의 증거조사 참여합니다. 아, 오늘요? 예, 저희 아니 지난번에 또 안 오시다고 해놓고서. 오늘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이하상 변호사 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검사님들한테 한번 의견만 물어볼게요. 예, 검사님들 저 김용현 피고인 측도 오늘 기일의 증거조사 참여한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예, 다른 변호사님들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피고인 출석하신 거 확인했고, 지난 기일에 이어서 증인신문 순서는 윤수경 피고인 측서부터 기일회 증거조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증인이랑 그때 신뢰관계 동석인 가족 들어오시게 하죠. 예,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예, 괜찮습니다. 예, 저 오늘 반대신문 지난번엔 예. 사실상 뭐 주신문까지 진행하고 끝난 셈인데 반대신문 진행하는데 저 건강이 조금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은 언제든지 쉬자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막 무리하게 참으실 필요 없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난 기일에 선수하셨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거짓말하시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러면 준비되시면 남 변호사님 처음부터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난번에 하셨던 데부터 하셔도 되고, 그럼 변호사님께서 편하시게 정해서 그냥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준비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요. 준비되어 있으면 바로 시작하실까요? 예, 예. 예, 증인 저는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석영 피고인의 변호인입니다. 남기정 변호사입니다. 예. 지난번에 정언하셨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만 하겠습니다. 증인이 지난 기일에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로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경찰이 통제를 해달라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은 없다라고 정언하셨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A4 용지를 받기는 했으나 위에 한 2개 정도만 봤을 뿐 나머지 내용은 자세히 본 기억이 없다. 맞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내용에서 A4 용지 내용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본 기억도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까? 네. 예. 그리고 정의는 대통령이 나가시는 바람에 급하게 A4 용지를 안주머니에 넣었고 그걸 그대로 집까지 공간까지 가져왔다가 찢어버리라는 부인의 성화에 찢어버렸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 대통령이 안가를 나간 후에 정인과 김봉식 청장은 경호처 차량으로 안가에서 금융연수원으로 이동하셨죠. 예. 그렇죠? 그곳에 있던 정인의 관용차로 김봉식 청장을 태워서 서울청에 내려주고 정인은 공간으로 왔지요. 예. 금융연수원에서 서울청으로 가는 동안, 그리고 서울청에서 공관으로 오는 동안, 또 공간에서 부인의 성화로 A4 용지를 찢을 동안 정인이 그 한 장짜리 A4 용지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객관적으로 그렇죠.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었죠. 예. 그래도 본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예. 그 대통령이 안가로 불러서 사실상 독대를 하면서 비상계엄을 얘기하고 준 서류인데 그 내용을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안 보신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인이 A4 용지를 보지 않고 찢어버린 것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동조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조 여부를 떠나서 비상계엄 자체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1년 본 내용이 제가 무슨 경찰청장으로서 무슨 조치해야 될 어떤 구체적인 명과가 있었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한 참고 자료에 만약에 자료를 하더라도 단순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예, 다 하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정인이 저희가 보기에는 삼청동 안가에서 들은 내용과 A4 용지의 내용에 대해서 실제 정인의 기억하고 다르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회 통제 관련해서 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주제가 국회 통제로 넘어갑니다. 예. 8항입니다. 12월 3일 20시 07분경 김봉식 서울청장이 정인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소장에는 그 통화 내용을 비상계엄 발령 시 동원 가능한 기동대가 영등포에 5개 있다라고 보고한 통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통화 내용이 기억이 납니까? 그 통화가 언제 무슨 통화를 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때 무슨 통화를 했겠구나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그걸 통화 내용을 1년이나 지난 걸 어떻게 정확하게 언제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 통화는 정인이 삼청동 안가 회동을 마치고 처음으로 김봉식 서울청장과 했던 통화입니다. 통화 내용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까? 이 통화를 1년 전의 통화를 아주 그냥 그 임팩트 있는 통화만 기억하는 거지 그 통화 내용 자체를 기억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항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22시 45분경 김봉식 서울청장이 정인에게 전화를 한 것이 확인됩니다. 공소장에는 해당 통화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정인과 김봉식 청장이 결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해당 통화 내용이 그러한 통화 내용이었습니까? 통화 기록을 보면 그때 통화한 거는 맞는데 근데 그 통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 내용인지는 지금 잘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정인으로서는 설마 했던 비상계엄이 발령된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 비상계엄이 발령된 후에 서울청장과의 첫 통화였는데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통화 기록을 보시면 그 당시에 서울청장과의 통화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통화가 있었고 심지어 여인영 사령관한테는 첫 번째 저한테 걸려온 전화였고 그런 여러 가지 통화가 있었는데 서울청장과의 통화는 뭐 평상시에도 흔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무슨 통화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 없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시팡입니다. 정인은 12월 3일 22시 59분경 김봉식 서울청장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을 명분이 없다는 전화를 받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허용하도록 한 사실이 있죠. 예. 맞습니까? 예. 이 통화는 기억이 납니까? 그거는 기억이 난다 안 난다부터 말씀하시고요. 네. 예, 기억이 납니까? 네. 이 통화는 어떻게 명확하게 기억이 나십니까?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국회를 통제를 했는데 현장에서 이런 컴플레인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정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납니까? 예. 예, 좋습니다. 11항 묻겠습니다. 정인은 12월 3일 23시 23분경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에 박안수 계엄사령관하고 보안톤으로 통화한 사실이 있죠. 예.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그 통화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지금 묻는 통화는 23시 23분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에 왔었던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전화입니다. 그 통화에서 정확하게 기억나는 것은 포고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안수 사령관한테 포고령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제가 포고령을 확인을 하고 서울청에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그 통화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뭐 워딩을 최대한 한번 살려서 근데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제가 그 포고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추측컨대 포고령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국회 통제와 관련된 말씀은 연관 지어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항 묻겠습니다. 정인 박안수 계엄사령관하고 12월 3일 22시 53분경에 통화한 사실도 있는데 그 통화는 기억납니까? 22시 53분이요? 예, 그 전에 예. 그러니까 포고령 발령 전에 계엄사령관하고 한 통화 기억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원래 정인 박안수 계엄사령관하고 아는 사이였습니까? 저는 그때 전화할 때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예.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보안폰이라고 해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포고령을 얘기하고 하는 것을 듣고 정인이 국회 통제라는 의사결정에 참고하는 것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재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그 10일에 나항의 22시 53분 통화는 변호인께서 어떤 근거로 좀 말씀하시는지 좀 알기 어렵습니다. 네, 그 말씀 녹취록에 그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를 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확인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이거는 뭐 정인에게 정확하게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저는 기록에서 정인이 포고령 발령 전에 박안수 계엄사령관하고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질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검사님께서 만약에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통화를 한 것이 22시 53분경에는 없고 23시 23분경이 첫 통화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 검사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질문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인을 해 주시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23시 23분이 첫 통화입니다. 첫 통화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녹취서에 그대로 남겨놓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예. 정인, 그러면 지금 검사님이 확인해 주신 바에 의하면 12월 3일 23시 23분 경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에 처음으로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통화를 하신 겁니다. 자, 정인이 그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보안폰이라고 하더라도 그 전화를 한 사람이 계엄사령관이고 박안수이고 라는 것을 알고서 정인의 의사결정에 참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비화폰으로 전화가 왔고 저는 앞에 계엄이 발령되기 전에 김용현 장관님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김용현 장관님인지 알고 전화를 받았는데 박안수 계엄사령관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내 직위를 밝히고 관련된 협조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전혀 생소하다고 하면 그건 행정은 아마 행정의 행태를 잘 이해를 못 하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예. 정인 박안수 계엄사령관과의 통화는 김용현 장관의 보안폰으로 한 건 맞죠? 네. 근데 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김용현 장관이 그 전화를 한 다음에 정인과 통화를 하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바꿔준 게 아니고 곧바로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정인과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아무리 김용현 장관의 보안폰이라고 하더라도 김용현 장관이 바꿔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계엄사령관이라고 믿고 정인의 의사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겁니까? 본인이 직위를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고령을 보면 그 밑에 계엄사령관의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그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다른 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는데 처음
통하는 사람에게 협조 요청을 했는데 협조가 안 된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받을 때도 당연히 그 신뢰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정의는 박안수와의 통화 이후 포고령에 따른 국회 통제를 결정하고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로 하여금 서울청에 통보하도록 했었죠.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50일 조지호 외 3인 사건 2024년 3월 31일자 공판 조서 중 정인 임정주 녹취서 제8쪽을 제시하겠습니다. 핵심 문답 부분만 저희 김준태 변호사님께서 좀 읽어주시죠. 피고인 조지호를 마이크 좀 써주십시오. 예. 피고인 조지호를 포함한 증인, 경찰청 간부들이 포고령 발령 직후에 포고령이 위법인 것인지 효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나 논의 없이 피고인 조지호가 일방적으로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제시해드린 임정주 국장의 증언을 보면 12월 3일 23시 34분경 전후로 조지호 청장이 집무실에 나오면서 포고령을 보여주면서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 차단을 지시했고 당시 참모들과 검토나 논의는 없었다라고 증언했는데 임정주 국장의 이 증언이 사실입니까? 그게 포고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박안수 사령관한테 처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뭐 공문으로 왔나 싶어서 해당 국에 국군에서 뭐 공문 온 게 있느냐 확인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니까 누가 가지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포고령 그 발령된 그 동아일보 기사를 한 페이지로 프린트해서 저한테 보고를 했고 제가 그걸 가지고 박안수 사령관하고 통화한 내용에 근거해서 제가 그걸 검토를 했고 제가 그걸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근데 경찰청장은 잘 아시겠지만 독임 행정기관입니다. 무슨 그 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경찰청의 경우에는 어떤 무슨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상황 판단은 청장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청장이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말씀 다 하신 건가요? 예. 근데 정인 제가 이 질문의 핵심 요지는 정인이 그동안 수사기관에서는 국회 2차 봉쇄는 참모들과 검토를 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진술을 하셨었는데 오늘 법정에서는 그러한 검토는 없었고 정인이 여러 가지 정인이 여러 가지 근거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예. 진술을 조금 바꾸신 거네요. 진술을 바꾼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누군가 그걸 프린트를 해서 저한테 갖다 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비국장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갖다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경비국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비국장하고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경비국장이 본인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그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인 어쨌든 수사기관에서는 국회 2차 봉쇄는 참모들과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신 적은 있죠. 저는 그 당시에는 아니 일단 국장하고 논의를 했던 걸로 기억을 했는데 예. 국장이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그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확실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진술하신 기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예. 예. 12항 묻겠습니다. 12월 3일 23시 36분경에 국회가 다시 봉쇄됐죠. 예. 이하에서는 2차 봉쇄라고 하겠습니다. 예. 임정주 국장이 정인한테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 및 국회의원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아니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잘 뒤에, 모르겠습니까? 그 뒤에 임정주 국장이 추가로 저한테 보고한 게 없습니다. 보고한 게 없다. 예. 그러니까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예. 예. 서울중앙지법 2025 고압 50일 조지호 외 3인 사건
2024 3월 31일자 공판 조서 중 증인 임정주 녹취서 제11쪽에서 12쪽을 제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문답을 좀 다 그냥 읽어주시죠. 오부명 서울청 마이크만 좀 써주십시오.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은 2024년 12월 3일 23시 41분경과 23시 43분경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으로부터 국회의원 출입을 다시 막는 것에 대해 항의가 있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 이런 국회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 증인에게 전화해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들여보내줘야 하는 것 같다.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라라고 건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건의를 받은 것은 맞는가요? 답.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측과 국회 사무처에 항의성 있는 내용이 많다는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고, 헌법 위반이라든지 재검토해달라 이런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항의가 많다는 취지의 말을 보고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어서 통제를 유지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전화해서 통제를 계속 유지하란다라는 취지로 전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다시 남기정 변호사입니다. 지금 임정주 국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인에게 2차 봉쇄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 항의가 있다라는 보고를 했고, 증인이 통제를 유지하라 라고 했다는데 기억이 없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예. 예. 증인 임정주 국장에게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제가 그걸 아마도 임정주 국장이 포고령과 관련된 프린트를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포고령 관련된 프린트물을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같이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임정주 국장이 저 포고령하고 그 다음에 무슨 페이퍼 하나 더 줬는데, 그게 이제 그 아마 헌법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걸 놓고 거기서 이제 저는 봤고, 거기서 둘이 이제 논의를 했고, 야 이거는 포고령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서울청에 지시를 해라. 그렇게 제가 전달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그리고 그 뒤에 추가로 보고받은 사실은 제가 없습니다. 예, 증인, 제 질문은 임정주 국장에게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기억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고령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워딩은 제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포고령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렇게 제 이야기를 했고, 그 지시를 서울청에 전달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고압 51 조지호 외 3인 사건 2024년 3월 31일자 공판 조서 중 증인 임정주 녹취서 제12쪽에서 13쪽을 제시합니다. 답변을 제가 간단하게 임정주 국장이 적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포고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은 분명히 기억한다. 그 말씀하신 타이밍은 좀 불명한데, 국간회의 직전인지 국간회의가 끝난 이후에 집무실에 다시 몇 명이 모였을 때 그런 말씀하신 건지는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출입 통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명확하게 기억난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충격적인 말씀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억이 난다 라고 증언을 했는데, 이런 말씀하신 기억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저게 분명히 들었으면 저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페이퍼를 보면서 논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했던 말인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임정주 국장은 정인하고 서울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죠. 네. 네. 정인이 서울청장에 근무할 때 임정주 국장이 경비부장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정인의 경찰 주특기가 경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 말입니까? 예. 저는 주로 기획을 했습니다. 기획을 했습니까? 예. 예. 임정주 국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한 후에 정인이 경찰청장이 됐나요? 아니면 정인이 경찰청장이 된 후에 임정주 국장이 치안감으로 승진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청장이 되고 바로 후속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임정주 국장의 승진 인사는 정인이 하신 거네요. 제가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임정주 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정인하고 같이 또 근무를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임정주 국장이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할 사람입니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거죠. 네. 정인 지금까지 국회 통제와 관련된 정인의 지금 증언 내용을 보면 정인한테 유리한 건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인에게 불리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인이 좀 선택적으로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회를 통제하라고 제가 임정주 국장을 시켜서 서울청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게 그게 저한테 유리한 증언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임팩트 있는 거는 기억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거는 제가 기억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뭐 제가 정인의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닌데요. 정인이 국회 통제 2차 봉쇄에 대해서 정인이 명확하게 기억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은 포고령이라는 법률에 준하는 포고령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포고령을 따른 것이다라는 정인의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억하시는 그게 문제가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실 거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억나는 거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그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꼭지가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인 비상계엄 선포된 직후에 12월 3일 22시 30분경 뭐 시간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지요. 예, 업무용 핸드폰에 텔레그램으로 전화가 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여인영이라는 사람은 이름 정도만 들어본 사람이었죠. 예, 정인의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여인영한테 따져 묻지는 않았습니까? 그건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자, 어떻게 텔레그램으로 처음 전화했다는 사람을 방첩사령관이라고 믿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텔레그램 전화를 보신지 모르겠지만 텔레그램 전화에 뜨면 텔레그램 전화가 이리 오면 누구로부터 전화 왔는지 그게 이름이 뜹니다. 여인영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본인이 방첩사령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제가 여인영 이라는 사람이 방첩사령관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가 그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 신뢰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누군가로부터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연락할 거라는 점을 전달받은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정인 비상계엄 전후에서 김용현 장관하고 보안폰 통화하신 적 있지요? 전에 통화를 그렇죠. 했었죠. 예. 그리고 비상계엄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보안폰 통화하신 적 있지요? 계엄 직후에요. 직후에 예. 제가 그 기록을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언젠지 대통령님하고 여러 번 통화를 했긴 했는데 그게 시간이 구체적으로 언젠지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적어도 그 둘 중 한 사람 또는 제3자가 정인에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연락할 거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정인이 스스럼 없이 텔레그램으로 처음 연락 왔다라는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 전화를 제가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라고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거는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예, 그럼 설명하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인영이라는 사람이 방첩사령관이라는 사실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전화 와서 또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저한테 업무 협조차 전화를 한 걸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정인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정인은 뭐라고 진술을 하시냐 하면은요. 첫 번째,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3곳,
과천 관악수원에 계엄군이 진입한다는 내용. 세 번째, 이재명 등 15명의 정치인 체포 관련 위치 파악을 협조해 달라라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계신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정치인 체포 명단 중에 한동훈은 첫 통화에서는 빠져 있다가 두 번째 통화에서 알려줬다는 거죠. 예. 정인의 기억에 의하면. 예, 예. 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안보수사요원 100명이라고 얘기한 게 분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안 그러면 제가 안보라는 단어를 기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조지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807번 여인영 검찰 제4회 진술조서 제13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마스킹이 돼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사님이 조지호 경찰청장은 진술인이 안보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 달라고 하여 100명에 대해서 안보수사요원으로 특정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라고 하니까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전혀 아닙니다. 안보수사요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도 않고 처음 듣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글쎄 여인영 사령관님 기억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 기억은 제가 분명히 안보수사요원으로 들었습니다. 예. 정인은 국가수사본부가 정인에게 알리지 않고 서울광역수사대 100명 명단을 만들었다라는 입장이죠. 예. 그렇죠? 예. 결국 정인은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안보수사요원 100명 요구했다라고 사실하고 다른 진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조지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700번. 잠깐만요. 제가 이것도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했던 거고, 그는 처음에 제가 경찰 검찰에서 수사받을 때에도 또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제가 서울청에서 저한테 보고 없이 명단을 미리 작성한 거는 제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그 뒤에 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가 이거를 그렇게 깨맞추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인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문을 하자면은요. 여인용 방첩사령관은 정인한테 수사관이라고 했다고 하건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했다고 하건 여인용 방첩사령관의 법률적 지위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한 여인용 방첩사령관이 굳이 정인이 언급하는 안보수사요원은 처음 듣는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인영 사령관님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렇겠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제 기억과 이 서울청 명단 작성이 제가 안보수사요원이라는 말을 했고 그 뒤에 나온 제가 그 뒤에 알게 된 사실이라는 점은 그건 설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나항 묻겠습니다. 조지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700번 여인영 검찰 제3회 진술조서 제14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인 분명히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세 곳을 계엄군이 진입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분명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여인영은 검찰에서 조지호 제가 이 직위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조지호와 통화 시 선관위에 선자도 꺼낸 적 없다. 선관위에 경력이 배치되었던 말도 최근 들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저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선관위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제가 모르는 제가 경기남부청장에게 그 위치를 찍어서 제가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안 들면. 그리고 시간적인 순서가 여인영 사령관한테 전화를 받고 제가 바로 경기남부청장한테 전화를 했던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전에 들거나 하면 그러면 그 시간에 전화할 가능성보다는 다른 시간에 전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죠. 알겠습니다. 정인 선관위 과천청사와 수원연수원을 담당하는 경기남부경찰청장한테는 연락을 해서 경력 배치를 얘기했죠. 네. 예. 선관위 관악청사에는 서울청에 경력 배치를 얘기한 사실은 없으시죠? 네. 예.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관위 세 곳 계엄군 진입을 얘기했거나 또는 정인이 받았다는 A4 용지에
선관위 세 곳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의는 관악청사는 같이 있던 김복식 서울청장이 알아서 처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이 관할하지 않는 과천청사와 수원연수원만 챙겼던 것이지,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얘기를 듣고 연락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김봉식 청장님이 대통령님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관위 관악청사와 관련된 조치도 해야 되고 그 조치를 저한테 보고도 했겠지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듣고 지시를 한 거고, 그게 제가 여인영 사령관님하고 통화를 하고 나서 바로 제가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던 겁니다. 예. 방금 보여드렸던 여인영의 검찰 조서를 보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아마 그날 저녁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말을 제게 들은 말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 적어도 선관위는 여인영 사령관에게 정인이 얘기를 들은 게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분명합니다. 좋습니다. 조지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807번 여인영 검찰 제4회 진술조서 제9쪽에서 10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여인영의 검찰 진술 문답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진술인과 첫 번째 총화 당시에는 체포 명단에 전 여당 대표인 한동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진술인이 재차 전화하여 기존 체포 명단에 한동훈을 추가해달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하니까 아닙니다. 자신으로서는 거짓말을 말할 이유나 동기가 없다. 다른 곳에서 명단을 듣고 헷갈린 것은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이거? 제 말이 맞습니다. 제가 예. 여인영 사령관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 뒤에도 전화가 한번 왔었고, 근데 제가 못 받아서 다시 전화를 하니까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보니까 통화 기록 자체가 텔레그램에서 삭제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삭제한 것이 아니고 텔레그램은 한쪽에서 삭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제가 저걸 가지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정인도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여기 있는 검사님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이 내란 사건에서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은 가장 중요한 정치인으로서 항상 같이 호명됩니다. 뭐 속된 말로 세트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여인영이 정인한테 정치인 명단을 불러주면서 한동훈을 제외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정인의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 기억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당 관계자, 그 당시 여당 관계자는 없었고, 뭐 추가로 저한테 불러준 건 확실합니다. (17항) 묻겠습니다. 자, 여인영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관한 여인영의 진술과 정인의 진술이 지금 보면 극명하게 다르죠.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예. 즉 여인영은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한 적이 없고 선관위를 언급한 적도 없으며 한동훈을 따로 불러준 적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정인은 여인영이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했고 선관위 세 곳을 불러줬고 한동훈은 두 번째 통화에서 알려줬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수사관이라고 하건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하건 선관위를 넣든 빼든 한동훈을 함께 불러주든 따로 불러주든 여인영으로서는 내란 가담 관련 혐의나 책임 정도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정인의 진술은 국가수사본부가 정인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움직였고 선관위 경력 배치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한 거라는 정인의 기존 입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즉
증인이 실제 통화 내용과는 달리 증인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기억과 다른 실제 진술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전혀 제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그 안보수사요원이라는 말은 제가 서울청에서 명단이 작성되는지를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게 뭐 제가 뭐 그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제가 뭐 다르게 할 리도 없고,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님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인영 사령관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두 통화만 보면 제가 훨씬 더 그 특별한 통화입니다.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여인영 사령관님한테 전화를 받은 내용이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충격적인 내용은 당연히 잘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꼭지가 방첩사 체포조 지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증인과 제가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18항 묻겠습니다. 증인 2024년 12월 3일 24시 00에 열리는 비상계엄 관련 긴급 경찰청 국간회의 직전에 증인의 집무실에서 방첩사 지원 요청 관련하여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석영 국장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죠. 예. 보고를 받을 당시 증인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평상시에 앉아 있는 그 테이블에서 국간회의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증인이 이제 테이블이라고 하면 명확하지가 않은 게요. 그 증인의 집무실 안에는 원형 테이블도 있고, 증인이 주로 앉아서 근무하는 집무실 책상도 있고, 또 증인이 앉은 자리에서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면 또 별도의 책상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증인이 보고를 받을 당시 앉아 있었던 책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겁니다. 거기 항상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가 거기 앉아 있습니다. 예, 증인이 그 집무실 책상 중에 주로 앉아서 근무하는 그 책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럼 윤석영 피고인은 어디에서 보고를 했습니까? 그 옆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서요. 예. 그 윤석영 피고인이 증인에게 보고한 내용을 한번 좀 워딩을 좀 기억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예. 대략 방첩사에서 수사요원 100명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안보수사위원회로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체포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체포조 관련된 얘기도 좀 기억나시는 대로 예, 해주시죠. 그 저한테는 안보수사위원회라고 하던데요. 뭐 일단 준비만 하시죠. 이렇게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그 체포조 관련된 5명을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만 하십시오. 그래서 영등포 형사로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 정도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회의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대화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증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사요원 100명 하길래 제가 그건 저한테는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하던데 준비만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했고, 체포조 지원과 관련해서도 그것도 준비만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윤석영 피고인이 들어와서 보고를 마치고 나가는 데까지 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1분도 안 됐을 겁니다. 예, 1분이 안 됐다. 예. 혹시 당시 그 보고 당시에 윤석영 피고인의 행동 중에 특별히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보고를 다른 국장님도 그런 분이 왕왕 있습니다만 하여튼 보고를 빨리 끝내고 이렇게 그 회의에 참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느낌을 받으신 게 어떤 특별하게 기억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는 말이나. 보통 저한테 이제 국장님들이 보고를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옆에 테이블에 같이 앉습니다. 같이 앉는데 그날 국장님은 앉지 않으셨고 서서 이제 보고를 하셨고, 이야기하는 과정의 마지막 보고는 거의 입구 쪽으로 몸이 반쯤 돌아간 상태에서 이렇게
예, 영도부 형사를 하겠습니다. 이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제 나가시고 제가 준비를 해서 제 국관에 이제 들어갔던 겁니다. 예. 혹시 윤석열 피고인이 당시에 일부러 입을 가리거나 증인을 좀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때는 뭐 그대로 이제 제가 있는 데서 말씀을 하셨고, 예, 그때 아마 그 사무실에 윤 국장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없었을 텐데 그 뭐 조용한 곳으로 데려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는 비서실하고 이렇게 간막이로 또 이렇게 돼 있고 거리도 좀 꽤 됩니다. 거기. 예. 라항 묻겠습니다. 조지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833번 조지호 검찰 제10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30쪽에서 제31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의 검찰 진술 중 일부만 제시를 합니다. 이게 다 증인도 내용 부인을 했고 저희도 내용 부인을 했던 조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다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서 그 해당 부분만 딱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검찰에서 뭐라고 진술을 해서 하냐면요. 윤석열 국장이 짧게 보고를 하였고 이미 출입구 쪽으로 몸이 돌아간 상태에서 보고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셨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 몸이 이미 틀어진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억은 나십니까? 네. 이런 진술을 하신 기억? 네, 네. 예.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 뭐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도 저도 이제 보고를 해보면 이제 이야기가 끝난 상태에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보고할 내용이 남았다든지 돌려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고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몸을 돌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 뭐 이게 보고하고 몸 돌려서 나가고 이런 거는 뭐 일반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증인이 그날의 보고 상황에서 이 상황을 기억해서 진술하십니까? 이게 왜 기억이 날까요? 특별히. 아니 그게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저 주시죠. 첫 번째 문을 보십시오. 윤석열 국장이 보고 왔을 때 그 명단을 윤석열 같이 보거나 하진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답을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니, 저는 제 질문의 요지는요. 윤석열 국장이 몸이 틀어져 나가는 이것을 증인이 기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당연히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보통 보면 앉아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앉지도 않으셨고 그냥 이렇게 급하게 보고하고 물론 그 국관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빨리 보고하고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을 제가 이해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항 묻겠습니다. 증인이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진술 그리고 이상민 장관 사건에서의 증인의 증언 그리고 지난번에 검찰 이 사건에서 검사님 신문에 했던 증언을 종합하면 윤석열 피고인이 당시에 증인한테 수사관 100명 지원하고 한동훈 체포조를 보고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증인은 준비만 하세요. 준비만 하라. 그리고 액션 하지 말고 준비만 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준비만 하라는 취지로 제가 지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워딩은 기억하기 어려운데 그 왜 그러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00명을 파견 보내는 게 그렇게 무슨 상황 처리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고 그리고 체포조와 관련해서는 아직 무슨 뭐에 대해서 체포한다든지 내용에 대한 어떤 협조도 없고 보고도 없는 상태에서 체포조부터 그 협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 액션 하지 말고 준비만 하라. 액션이라는 표현은 증인이 썼던 용어인데 기억 안 납니까? 제가 썼던 용어이긴 한데 하여튼 준비만 하라는 취지의 그런 그러니까 준비라는 게 액션과 관련된 준비가 아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피고인이 보고했다는 한동훈 체포조를 증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언급한 정치인 체포와 같은 의미, 즉
방첩사가 한동훈을 체포하는데 경찰이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정의는 비상계엄 다음 날 새벽 6시에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박연소하고 통화를 하셨죠. 예. 그 자리에서 그 통화에서 정의는 정치인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뭐 그대로 워딩 그대로 표현합니다. 으로 생각했다고 얘기하셨죠. 일단 예. 맞습니까? 맞죠? 맞죠? 예. 박 국장하고 저하고는 조금 예. 좀 격한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신 건 맞죠?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예, 뭐 정확히 기억하기는 못하겠지만. 자, 그런 방첩사의 요청을 윤석열 국장이 지원하겠다고 정인한테 보고를 하는데, 지원하겠다는 보고가 아니고 예, 자 요청이 왔다는 보고를 했던 예, 겁니다. 자, 윤석열 국장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정인이 당장 중단하세요 라든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준비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하에서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거라는 말을 저한테 여인영 사령관이 했고, 그러면 합동수사본부에서 차려지면 합동수사본부에서 저희들한테 파견 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거기 따라서 당연히 협조를 해야죠. 그리고 그 당시에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하다는 전제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봐도 그 국회 통계도 그렇고. 그런데 요것만 유독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제가 제 신념하고 다르다 하더라도 법령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여인영 사령관의 그 전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법령에 따른 정상한 거라면 제 신념하고 상관없이 협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정의는 그 당시에 한동훈 체포조를 언급하는 윤석열 피고인의 보고를 받고도 일단은 준비는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 체포가 적법한 체포면 당연히 협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는 그 보고만 가지고 이것은 불법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인의 진술대로라면 윤석열 피고인이 정인한테 보고하고 지시받은 것하고 달리 움직인 거죠. 실제로 명단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거를 맞죠? 예, 나중에 알게 됐고 그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정인 진술대로라면 윤석열 피고인이 정인의 지시하고 다르게 움직인 건 맞죠? 예. 정인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집무실로 찾아온 윤석열 피고인이 정인한테 지시 받은 내용을 바로 어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보고하고 복종을 철치고라는 경찰 조직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됐던 일은 제가 심지어 나중에 알게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알게 됐는데 좀 놀랐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정인의 지시를 무시할 생각이었다면 사전에 보고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체포조는 정인이 실제로 윤석열 피고인한테 보고받은 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예. 맞아요? 그걸 예. 보고를 안 받았으면 기억할 수가 없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인 당시에 이재명은 언급 안 하던가요? 이재명 윤석열 피고인이? 그 이야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방첩사에서는 국가수사본부에 이재명 한동훈을 얘기했다라는 것이고, 저희는 그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소장에 의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보고 개통을 거쳐서 윤석열 피고인에게 전달됐다는 것이고, 그럼 윤석열 피고인이 당연히 정인한테 보고할 때는 이재명 한동훈을 해야 되는데 왜 이재명이 빠졌을까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왜 이재명, 한동훈은 두 사람이 항상 세트이고 공소장에도 같이 들어있는데 왜 이재명만 빠졌을까? 정의는 혹시 왜 한동훈만 보고하고 이재명은 빠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여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은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방첩사라고 해도 함부로 체포할 수는 없고, 다만 한동훈은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체포의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체포 대상이라는 사람을 들었으면서도 정인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동훈만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체포한다고 해서 제가 무슨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달라지죠. 그건 제가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그는 지금 변호사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20방 묻겠습니다. 조지오 사건 그 증거 목록 순번 833번 조지오 검찰 제10회 진술조서 제45에서 46쪽을 제시합니다. 정의는 윤석열 피고인이 방첩사 지원 관련 사항을 보고할 당시 집무실에 누가 있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진술하셨죠? 예. 지금도 아무도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그렇게 하시면 할 수 없죠. 예. 제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임정주 경비국장은 윤석열 피고인이 정인한테 보고를 할 때 정인의 집무실 책상 바로 앞에 있는 회의용 탁자에 경비과장하고 같이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정인 정인의 그 사건에서 임정주 국장 정인으로 나온 거 아시죠? 그때 임정주 국장이 정언할 때 정인도 법정에 있었나요?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 나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1항 묻겠습니다. 자, 윤석열 피고인은 정인의 기억하고 다릅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기억하는 당일의 상황을 말씀드려 볼게요. 윤석열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국관회의를 가던 중에 수사기획 담당관 그리고 수사기획계장으로부터 방첩사 합동수사본부 100명 지원을 보고받았고, 이후에 방첩사에서 국회로 체포조를 보내는데 경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수사기획계장의 전화까지 받게 되자 국관회의 직전에 정인의 집무실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인에게 방첩사에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요청합니다. 이건 준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 정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했고, 이후에 방첩사에서 국회를 체포조를 보낸다고 하는데 경찰 5명 정도 지원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니까 정인이 역시 예, 보내주세요. 라고 했다는데 어떻습니까? 정인 기억하고 다릅니까? 예. 한동훈 체포조를 보고한 게 맞습니까? 예. 또 윤석열 피고인의 기억으로는 보고를 마친 윤석열 피고인이 몸을 돌려서 나오려는데 정인이 약간 더듬는 목소리로 사복으로 보내세요 라고 했다는데 기억 어떻습니까? 그건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제가 아까 왜 이미 몸이 털어진 사람, 몸이 털어진 상황을 정인이 기억하느냐라는 것을 집요하게 물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정인의 검찰 진술, 즉 보고를 마치고 나가려는 윤석열 피고인의 모습을 몸이 털어진 사람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보고를 마치고 나가려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정인이 사복으로 보내세요 라고 다급하게 얘기하는 상황을 정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정인이 몸이 털어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형사를 사복으로 입혀서 보내라는 지시를 할 내용도 아니고, 그거를 더듬거려 가면서 급하게 나가는 사람 붙들어서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체포조는 당연히 사복인데 무슨 제가 기동대를 만약에 가령 기동대를 지원하라고 했다면 제가 사복으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영등포 형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한 건데, 예. 그거는 전혀 그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이 기억하는 그 상황, 즉 보고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증인이 사복으로 보내세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그 상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몸이 틀어져 나가는 윤석열 피고인의 모습을 증인의 기억에 명확하게 남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거는 보고가 내용이 보면 그 뒷부분 보고가 보면 체포조 5명이 요청이 있다. 그럼 제가 제 기억은 그것도 준비만 하세요.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보고가 이어지는 겁니다. 영등포 형사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된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내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국가내에 본청 국장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시도 경찰청장들까지 화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은 지켜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박현수와의 통화로 넘어가 봅니다. 증인 2023년 12월 4일 06시 23분경에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박현수에게 전화를 걸어 14분 정도 통화하신 적 있지요? 예. 예. 두 사람이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죠? 예. 이 전화는 증인이 경찰청장과 경찰국장의 공식적인 통화가 아니고 친한 선후배 사이에서의 사적인 통화죠. 아마 사적인 통화를 했으면 그 6시에 전화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빨리 이 면직 절차를 좀 밟아달라고 그 요청을 한 전화였던 겁니다. 아, 그럼 이게 공적인 통화로 이해를 하시는 겁니까? 공적인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예, 전화를 한 김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헌수는 검찰에서 증인이 전화를 걸어서 삼청동 안가 얘기,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 얘기, 계엄사령관과 대통령의 전화 등을 얘기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딱 대략적으로. 전부 다 이야기했습니다. 예. 조지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707번 박현수 검찰 진술조서 제18쪽에서 19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건 증인의 기억하고 맞는지를 좀 한번 대조해 보려고요. 한번 볼게요. 제가 답변 부분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박현수 국장의 그 조서 내용입니다. 예. 어떤 대화를 나누었느냐는 검사님 신문에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청장님이 전화를 하셨다. 이런 시간인데 안 주무십니까? 했더니 삼청동 안가 다녀온 말씀을 하셨다. 퇴근 무렵에 대통령이 안가로 오라고 해서 김봉식 청장과 같이 갔고 저녁이라도 사주려고 하나 보다 하고 기분 좋게 갔다고 했다. 그런데 가보니 대통령과 김용영 장관이 있었고 대통령이 대뜸 계엄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조 청장님에게 계엄에 반대한다고 말씀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조 청장님이 대통령이 계엄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는데 반대한다고 말할 틈을 안 줬다 하셨다. 그리고 안가를 나와서 조 청장과 김봉식 청장님이 금융연수원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김봉식 청장님이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다고 했고 두 분이서 한숨만 쉬다 헤어졌다고 하셨다. 비상계엄 선포된 후에 처음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가 와서 조 청장님한테 위치 추적조인지 체포조인지를 요청해서 여인영에 대해서 미친놈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고 여인영에게 그건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포고령을 내려줄 테니 국회를 봉쇄해달라고 하였고 대통령도 몇 차례 전화가 왔었다고 말씀하셨고 조 청장님이 대통령이 체포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쭉 증인과 통화 내용을 진술을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 전체적으로 다 증인이 실제로 박현수와 했던 통화 내용이 맞습니까? 전체적인 맥락은 맞습니다. 예. 자, 박현수는 이 진술에서 증인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데요.
그리고 정인의 내란 사건 법정에 정인으로 출석해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을 합니다. 그 사실은 알고 있죠. 예. 자, 정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기억이 안 납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안 했을 것이다. 예. 왜냐하면 기관장이 협조 요청하는데 실무적으로 상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고, 예.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했으면 그쪽에서 실무적으로 우리한테 이거 청장이 승인 컨펌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실무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막 연락 올 텐데 이거 한번 검토해 봐라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정인하고 친한 후배인 박현수가 정인한테 불리할 것을 뻔한 얘기를 이렇게 지어낸다는 겁니까? 이게 그 당시에 대화는 뭐 불리하고 뭐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 대입해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친한 후배하고 이야기하면서 다소 감정이 조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조금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써서는 안 되는 표현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거를 사실 그대로 무슨 법정에서 증언하듯이 그 친한 후배하고 통화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럼 한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어쨌든 정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대화한 적은 없다는 거죠. 예. 예. 자, 박현수 국장에게 통화를 할 때 내가 여인영 방첩사령관한테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얘기해 줬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제가 정확한 워딩을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저거는 이제 여인영 사령관한테 전화 온 게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를 짚고 넘어가는 상황에 정리하는 그런 워딩을 제가 뭐라고 했는지는 잘 기억이 없는데 아마 박영수 국장이 저렇게 들었으면 제가 저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항 묻겠습니다. 정의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 예. 정인이 그 얘기를 했다면은 나중에 방첩사가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해서 방첩사 체포조 지원을 요구한 것을 정인이 사전 승인한 것이 되니까 정인은 그래서 나는 여인영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까 여인영 사령관 진술을 사실인 것처럼 제시를 하시던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인영 사령관님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인 2024년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이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하신 사실이 있죠. 예. 정인 그 긴급 현안 질의에서 처음에는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죠. 예. 그렇죠. 그러다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된 국회의원 질의가 나오니까 정인이 잠깐 좀 나갔다가 확인하고 오겠다 한 후에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사실을 얘기하셨죠. 예. 위원회를 잠시 빠져나온 정인은 바로 윤석열 피고인한테 전화를 하셨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죠? 조지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833번 조지호 검찰 제10회 진술조서 제42에서 43쪽을 제시합니다. 정인이 그 통화 내용에 대한 검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정인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검사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윤석영은 그때 피의자가 전화를 하여 그때 무슨 보고를 하였죠? 라고 묻길래 방첩사 요청사항에 대해 보고를 하였다는 점을 설명했고 12월 3일 23시 59분경 보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설명했더니 피의자가 그렇네요 라고 했다는데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정인이 잠깐 생각을 하고 제가 그때 선배님 그때 무슨 보고를 하셨죠? 라고 물었고 그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뭘 보고하셨죠? 언제였죠? 라고 제가 물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하신 적 있죠? 예. 진술을 하신 것만 일단 제가 확인한 겁니다. 정인이 국간회의 직전에 있었던 윤석열 피고인의 보고 내용
그리고 증인이 그에 대한 증인의 지시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위원회 도중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피고인한테 선배님 그때 무슨 보고를 하셨죠? 라고 물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때 사실 제가 이제 그 당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었고 제가 좀 시간을 좀 벌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나오면 누구랑 통화를 해야 됩니다. 왜? 누구랑 제가 확인하고 그 보고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누구랑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윤석열 국장님한테 이제 화장실을 가면서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제 국회에서 들어가서 답변할 상황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 거지 제가 무슨 저거는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은 윤석열 국장님이 저한테 보고한 내용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선관위와 관련된 질의에 제가 윤 국장님한테 전화를 했던 이유는 진짜 그거는 제가 국회에서 가서 이야기할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던 겁니다. 그 통화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얘기하는 보고 내용하고 증인의 기억 내용이 다르지 않던가요?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저는 선관위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고 제가 뭐 윤 국장님한테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 국장님하고 그냥 전화하면서 그 선관위와 관련된 그 국회 질의에 답변할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었던 거지 그냥 지금 이 말씀드려서 뭐하지만 알바를 만들기 위해서 전화했던 겁니다. 예. 증인 윤석열 피고인하고 통화를 마치고 임정주 경비국장하고도 통화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저한테 그날 핵심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두 사람 제가 전화를 했는데 심지어 임정주 국장은 선관위와 아무 관련 없는 국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 통화에서 증인이 윤석열 피고인에게 왜 보고 내용 그 당시 보고 내용하고 다른 얘기하냐 이렇게 질책한 사실은 없죠.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증인 그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방첩 사령관과의 통화를 인정을 하셨죠. 돌아오셔가지고. 예. 예. 그런데 그 통화 내용에서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 요청은 얘기하지 않으셨죠. 예. 국회에서.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수사관 준비하고 선관위 얘기만 했다고 그렇게 국회에서 답변하셨죠. 예. 결과적으로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신 거죠. 국회 답변은 정치적인 파장을 최소화하는 걸 고려 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정인의 기억하고 다른 얘기를 국회에서 하신 거죠. 예. 그리고 그 이유를 정인은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서 또는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뺐던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비상계엄 당일 전화한 적 없다고 국회에서 얘기하셨죠. 예. 예. 그것도 역시 정인의 기억하고는 다른 얘기시죠. 예. 조지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833번 조지호 검찰 제10회 진술조서 39쪽에 제시된 2024년 12월 5일자 418회 행안위원회 긴급현안질의 회의록 197쪽을 제시합니다. 정인 한번 보시죠. 정인의 답변입니다. 경찰청장 조지호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찰하고 합동수사본부 꾸려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수사관을 준비해 달라는 것 오케이 했고 또 밑에도 보면 그래서 수사관 지원 요청에 대해서 일단 알았다고 이야기했고요 라고 진술을 하셨죠. 예. 왜 이 긴급 현안 질의에서 얘기를 하실 때 안보 수사요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수사관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그런 의미까지도 새겨갖고 답변하는 건 아닙니다. 정인이 정말로
방첩사령관에게 안보수사요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아무리 뭐 정치적인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안보수사요원이 아니고 수사관이라고 표현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가령 안보수사요원은 꼭 안보수사요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일반 수사요원 그리고 뭐 여성 청소년 수사요원 그럼 여성 청소년 수사요원도 다 그 수사요원이지 그 전체 안보수사도 그렇고 여성 청소년 수사도 그렇고 교통수사도 그렇고 다 그 국가수사본부 안에 있는 그 수사 인력들입니다. 근데 그 워딩 하나하나를 분절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런 상황에서는 뭐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인 그 긴급 현안 질의에서는 수사관 지원 요청을 오케이 알았다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수용한 것처럼 진술하셨죠. 저렇게 이야기한 그렇죠? 거는 일단은 그렇게 예, 얘기하셨죠. 예. 지금의 정인 입장에서 보면 긴급 현안 질의에서 또 사실하고 다른 얘기를 하신 거죠. 예. 그렇죠? 왜 지원 요청을 수용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일단 저거는 하나를 그냥 넘어가는 의미입니다. 근데 수사관과 관련해서는 그 여인영 사령관님이 전화를 했고 제가 이거는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당장 100명을 지금 어디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리하고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선관위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뭔가를 지금 해야 될 거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거는 그 위치 추적과 관련된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인 국회에서의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해서 정인의 기억하고 다른 진술을 한 이유를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인 자리여서 또는 정치적인 언급을 하는 것이어서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까? 예. 근데 저도 뭐 국회라는 곳이 정치적인 곳이고 그런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치적인 수사 또는 정치적인 고려 이런 거를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거는 정치적인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 개인한테만 문제가 끝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당장 대통령까지 연결된 문제인데 제가 그거를 함부로 뭐 이야기하는 거는 좀 그때는 이건 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인이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셨다면 아예 정치적인 이유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비공개 회의를 요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 답변을 해보신지 모르겠지만 가보시면 그런 분위기가 안 됩니다. 이제 정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쭉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정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4년 12월 10일 서울청 광수단에서 경찰 제1회 피의자 신문을 받으셨죠? 예. 기억나십니까? 예. 예. 그 경찰 제1회 피의자 신문에서는 삼청동 안가에서 A4 용지 받은 얘기는 진술 안 하셨죠? 그렇죠?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진술했는지 잘 기억이 없습니다. 진술을 안 하셨다가 경찰 제2회에서 얘기를 진술 하셨어요. 조서에만 내용이 없으면 진술을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예. 그 안 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그거를 정확히 기억이 없고 지금 네. 조서를 읽어보면 알겠는데 전후 맥락을 김봉식 청장과는 삼청동 안가를 나와서 금융연수원 주차장에서 각자 헤어졌다고 경찰 제1회 진술에서 진술하셨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진술하셨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진술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뭐 다 그 삼청동 안가 갔다 온 이야기도 지금 처음 나온 이야기고 그 경찰 조사에서 그런데 뭐 그런 미세한 부분을 뭐 따로 제가 말씀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지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74번 조지호 경찰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27쪽에서 28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정인의 진술입니다. 경찰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에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이후인 23시 부근으로 기억하는데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치안감도 제 집무실로 들어와서 방첩사에서 안보수사요원 100명 지원과 체포조 운영을 위한 인력 지원 요청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고 물어봐서 법적 근거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요청을 들어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조서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는 이 법정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준비만 하세요, 준비만 하라고 했다는데 왜 이렇게 얘기가 다릅니까? 그때 저거는 일단 당장 조치할 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면 합동수사본부의 명의로 인력 파견 요청이 올 거고 그거를 가지고 근거로 저희들이 파견 결정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저희들이 오면은 해줄 수 있도록 준비 정도 하는 행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생각을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이 제1회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와 있는 이 표현 법적 근거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요청을 들어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정인이 실제로 한 적은 없죠. 그 저렇게 이야기했는지 뭐 진술을 하고 제가 보고 실제로 그 보고 그 이야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정인이 조금 그 정인의 그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까? 예. 전체적 맥락에서 뭐 이야기를 했던 걸로 이해했습니다. 31항 묻겠습니다. 정인은 2024년 12월 11일 날 긴급 체포되고 제2회 경찰 피의자 신문을 받으셨죠? 예. 기억나시죠? 예, 그 정인으로서는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었을 거니까. 경찰 제2의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삼청동 안가에서 A4 용지 받은 사실하고 찢어버린 사실 진술하셨죠? 그날. 예. 포고령 발령 이후에 대통령이 보안폰으로 6번,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보안폰으로 2번 전화했다라는 사실도 제2의 경찰 피의자 신문시에 얘기하셨죠? 예. 기억납니까? 예. 정의는 2024년 12월 19일 제3회 경찰 피의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실지 몰라도 마지막 경찰 피의자 신문을 받은 적은 세 번째 경찰 피의자 신문 받으신 거 맞죠? 예. 조지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446번 조지호 경찰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9쪽입니다. 가항입니다. 방첩사령관이 요청한 내용을 기재한 메모지에 대해서 정의는 방첩사령관이 메모하셔야 합니다라고 해서 책상에 놓여있던 A4 용지를 보고서를 뒤집어서 적었고 책상 밑 팥의 바구니에 버렸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셨죠. 제가 대부분의 문서는 그렇게 버립니다. 예, 아니 제가 지금 뭐 맞나 아니냐를 떠나서 정인이 이렇게 진술하신 게 맞느냐 이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도 맞는 거죠. 예. 이 지금 이 질문답에서 언급되고 있는 메모지는 방첩사령관 여인영이 정인에게 메모하세요 라고 하면서 정치인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준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항입니다. 조지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446번 조지호 경찰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25쪽입니다. 제3회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도 윤석영 피고인의 보고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정의는 요청을 들어주면 안 된다. 기다려라. 준비만 하고 있으라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셨죠. 예, 맞습니까? 예. 한동훈 체포조는 언급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 체포조 관련된 거는 나중에 이제 막 문제가 돼서 그렇지 저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럴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 이야기만 했던 겁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정인 그 방첩사 요청에 대한 정인하고 윤석영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경찰 제3회 피의자 신문시에 들으셨죠? 서로 입장이 다르다라는 거. 글쎄 잘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제시하겠습니다. 조지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446번 조지호 제3회 경찰 피의자 신문소서 제26쪽입니다. 해당 조서를 보면 방첩사 요청에 관하여 수사기획조정관 즉 지금 윤석영 피고인입니다.
진술과 상반되는데 누구 말이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정의는 제 말이 맞습니다. 옳은 업무 경험상 명확한 근거나 요건이 없다면 절대 업무 처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셨어요. 따라서 정의는 그 당시에 윤석영 피고인이 내 기억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34만 묻겠습니다. 정인 2024년 12월 21일 서울구치소에서 검사님하고 간단히 건강상태 체크하는 제1회 피의자 신문 받으셨죠?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신문은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서울구치소에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 시에 본격적인 신문이 있었죠. 예. 검찰 제2회 피의자 신문 시에도 윤석영 피고인의 보고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정인의 승인 여부에 대한 검사의 질문이 있었고 정인은 윤석영 피고인에게 액션하지 말고 준비만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셨죠. 그때도 한동훈 체포조를 언급하신 적은 없죠. 제가 기억나는데 한동훈 체포조는 나중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예, 팩트를 예, 여쭤봅니다. 그거 아니라고 간단하게. 예. 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예. 겁니다. 어쨌든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 시에서도 한동훈 체포조를 언급하신 적은 없죠. 예. 예. 정의는 2024년 12월 26일 평택 한림대병원에서 제3회 검찰 피의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 가셔갖고 처음 받은 겁니다. 평촌입니다. 평촌. 예, 평촌에 있는 한림대병원. 예. 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에서도 윤석영 피고인의 보고 내용에 대한 정인의 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정인과 윤석영 피고인의 진술이 서로 배치된다라는 점을 확인하셨죠.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예. 조지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689번 조지호 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조서 26쪽을 제시합니다. 보시면 검사님이 윤석영 진술은 정인 피의자 주장과 완전 배치된다. 피의자는 윤석영에게 준비만 하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윤석영은 피의자가 최종적으로 방첩사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 5명을 보내주라고 하였고 사복을 입혀 보내라는 말까지 했다는데 누구 말이 맞느냐라고 하니까 정의는 제 기억이 맞습니다 라고 하셨죠. 이렇게 진술하신 기억이 있습니까? 하여튼 지금 보니까 맞죠? 예. 따라서 정의는 제3회 검찰 피의자 신문시에서도 윤석영 피고인이 내 기억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고 내가 하지도 않았던 사복 입혀 보내라는 말까지 윤석영 피고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예. (2024년 12월 27일) 정의는 평촌 한림대병원에서 제4회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으셨습니다. 기억납니까? 하여튼 조사를 받은 건 기억나시죠? 예. 예. 당시 검찰에서 국가수사본부가 공개한 타임라인이 게재된 2024년 12월 26일자 한국일보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예. 정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액션하지 말고 준비만 하라고 한 게 전부인데 국가수사본부가 이렇게 언론에 배포했다는 타임라인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셨죠. 예. 맞죠? 예. 그때도 정인 윤석영으로부터 한동훈 체포조를 보고받았다는 얘기는 안 하셨죠. 예. 정인은 2024년 12월 29일 평촌 한림대병원에서 검찰 제5회 피의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날짜는 잘 모르시겠죠. 하여튼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검찰 제5회 피의자 신문 시에 박현수 경찰국장이 정인과의 12월 4일 통화에서 여인영에게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정인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예. 그때 이거 왜 박현수가 내한테 없는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거는 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제가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 국장하고는 뭐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좀 과장할 수도 있는 거고 좀 뭐 편도 거칠어질 수 있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예. 검찰 제5회 피의자 신문 시에도 윤석영 피고인의 보고 내용에 대한 정인의 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정인은 이런 거는 평상시 알게 되면 박살날 일이다 이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뭐 구체적으로 뭐 내용은 없는데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예.
조지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695번 조지호 검찰 제5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8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질문을 검사님이 피의자는 수사요원 100명 지원 및 체포조 5명 지원에 대해 준비만 하라는 피의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가 임의로 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 정의는 저한테 보고하기 전부터 벌써 명단을 짜고 있었고 영등포 경찰서 형사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명단을 짜고 있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국장에게 준비만 하세요라고 했더니 저에게 영등포수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길래 제가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영등포수로 명단을 다 짜놓은 거죠. 평상시 알게 되면 저한테 박살날 일입니다. 이렇게 진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네. 취지의 진술하신 건 맞죠? 네. 37항입니다. 정의는 2024년 12월 30일 평촌 한림대병원에서 제6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하여튼 조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검찰 제6회 피의자 신문조서는 13시 42분부터 시작되어서 이거 좀 제시해 주시죠. 6회. 그 밑에 좀 제6회 피의자 신문은 13시 42분부터 16시 52분경까지 실시됐는데 조서 내용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이 정인에게 보고했다는 내용하고 그에 대한 정인의 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기억납니까? 기억 없어요. 조지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714번 조지호 검찰 제6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5쪽입니다. 제시합니다. 그 제6회 피의자 신문에서 정인은 보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고 윤석열 피고인이 서 있는 채 출입구 쪽으로 몸을 털어서 보고를 할 정도로 짧고 급하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예. 예. 뭐 실제로 정인의 기억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조지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714번 조지호 검찰 제6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7쪽입니다. 보길게요. 이거 좀 문답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의자는 윤석열 국장에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말인가요? 라고 하니까 증인이 그렇습니다. 저도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저한테는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하던데요 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검사님이 피의자는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를 받은 내용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하니까 증인이 이때 윤석열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아, 그럼 윤석열은 방첩사령관이 피의자에게 전화했다는 사실을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건가요? 증인이 네, 윤석열 국장이 저에게 보고하기 전까지는 제가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국장도 몰랐을 것이고 보고를 왔을 때 제가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진술하셨죠? 기억나시죠?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렇게 보면 사실 기억은 제가 진술 내용을 기억할 수는 없는 거고 예. 저 진술 조서를 제가 다 읽어보고 무인을 한 거기 때문에 저게 저렇게 제가 이야기한 건 맞는 겁니다. 예. 자, 이 진술은 검찰 제6회 피의자 신문시에 처음 하신 거죠. 즉 윤석열 피고인에게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는 안보수사요원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사실, 이거를 검찰 제6회에서 처음으로 얘기하신 거죠. 제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진술을 어느 몇 회차에 무슨 진술을 하고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도대체 저만 기억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수사요원이라고 하길래 제가 내가 알고 있는 건 안보수사요원인데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의 소스를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를 제가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정인이 윤석열 피고인에게 방첩사령관에게 전화 받았다는 내용은 얘기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저한테는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하던데요라고 했는지 앞에 걸 생략하고 제가 저한테는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하던데라고 했던지 어쨌거나 윤 국장님이 협조를 받은 데가 방첩사고 제가 저한테는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하던데요 하면 당연히 저도 그 소스가 방첩사인 걸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검찰 제6회 피의자 신문에서 저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저한테는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하던데요라는 말을 윤석열 피고인에게 해줬다라는 이 진술은 다소 부정확한 진술이네요. 그러니까 저걸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는데 하여튼 그 소스가 거기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연히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소스가 방첩사라는 거는 분명하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했던 그 취지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재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이 진술 부분은 증인께서 그 6회 조사 전에도 이미 진술하셨던 내용이라서 변호인께서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건 녹취서에 남겨놓겠습니다. 예, 계속하실까요? 방금 저 검사님 신문은 말씀하신 취지는 여기 진술 조서에 나와 있는 문답 내용과는 좀 배치됩니다. 검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피의자는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를 받은 내용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떤 질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하던데요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 진술한 걸로 말씀하셔서 제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섯째 줄이요. 방첩사령관으로부터 텔레그램 전화를 받은 내용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이런 질문을 이때 처음 했냐는 그런 취지신가요? 예. 그렇다면 그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하던데요라는 말을 그 증인께서 그 조사 과정에서 처음 얘기했다는 취지로 아까 좀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말씀이 좀 있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예. 뭐 정리하자면은 안보수사요원이라는 표현은 피고인이 초창기부터 얘기했던 건 맞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요. 예,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만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받았다라는 것은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검찰 제6회 피신이 최초입니다.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게 6회 피신이 처음이라는 말씀. 얘기를 윤석열 피고인에게 했다라는 것은 윤승영 처음입니다. 피고인에게 했다는 말씀. 예. 예, 맞습니다. 그 예, 부분은 그렇게 녹취서에 지금 주고받으신 말씀 그대로 남겨놓을게요. 계속하실까요? 예. 정의는 제가 이게 왜 이 진술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정의는 계속해서 정인의 진술에 대해서 추궁을 하는 검사님에게 하나씩 둘씩 정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할 만한 이런 사정을 얘기를 하나씩 둘씩 후반부에 갈수록 추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뒤늦게 얘기하시죠? 저한테는 안보수사요원이라고 하던데요 하는 거는 제가 언제부터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당연히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제 이야기가 이게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야기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거는 그 체포조가 한동훈 체포조라는 사실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안 하다가 나중에 제가 분명하기 하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맞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제가 한동훈의 대상자가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지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714번 조지호 제6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7쪽을 제시하겠습니다. 정인의 문답 내용입니다. 준비만 하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적시 이현일에게 피의자의 집무실 근처에서 전화까지 걸어서 영등포수 형사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할 수 있는가요? 정인이 그것은 명백히 안 됩니다.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것을 보고한 것입니다. 명백한 월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신 적 있죠? 예. 그러니까 내 주장이 맞고 윤석열 피고인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진술이죠. 하여튼 제가 그 이해가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검찰 제6회 피의자 신문에서도 한동훈 체포조를 진술하신 적은 없죠. 그때는 제가 국수본에서 배포한 그 타임라인에 보면 저한테 보고한 시점이 23시 59분인데 벌써 그 전에 그 서울청에 명단 작성을 지시를 하고 그리고 그 체포조와 관련해서도 영등포 형사에 벌써 명단을 짜가지고 달라 이런 했다는 내용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히 의아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이 7, 8, 9회 피의자 신문 일정 한번 보시죠. 정의는 2025년 1월 2일 한림대병원에서 검찰 제3회 7회 피의자 신문, 2025년 1월 4일 평촌 한림대병원에서 제8회 피의자 신문, 2025년 1월 5일 평촌 한림대병원에서 제9회 피의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연속 받으신 기억 납니까? 새해에? 예. 예. 이 7회, 8회, 9회 검찰 피의자 신문에서는 윤석열 피고인의 보고 관련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조사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기억나십니까? 뭐 기억 안 하여튼 납니까? 조사를 보면 알겠습니다. 예. 정의는 2015년 1월 7일 평촌 한림대병원에서 마지막 피의자 검찰 피의자 신문, 즉 제10회 검찰 피의자 신문을 받으셨죠. 하여튼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조사를 받았습니다. 날짜를 기억할 수 있는 게 정인이 2025년 1월 8일 날 기소가 됩니다. 기소 전날 조사받은 거 기억나십니까? 제가 언제 기소됐는지 예. 잘 모릅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이 마지막 검찰 피의자 신문은 13시 10분부터 19시 33분까지 실시됐는데 기억나십니까? 하여튼 좀 오래 한 거는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야간 조사받은 거 빼고는 처음으로 저녁 7시를 넘겨 조사를 받았던 조사인데 기억나십니까? 하여튼 제가 예? 좀 길게 조사받았던 적은 한 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마지막 조사에서는 선관위 경력 투입, 삼청동 안가에서의 국회 통제 발언에 대한 조사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피고인의 보고 내용에 대한 정인의 승인 여부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건 잘 기억이 없습니다. 예. 자, 검찰 제10회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면 정인이 윤석열 피고인에게 했다는 얘기, 즉 액션하지 말고 준비만 하라고 했다는 정인의 진술에 대해서 검사님의 집요한 추궁이 계속되는데 기억납니까? 예. 기억납니까? 하여튼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집요한 질문이 있었죠. 질문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지호 사건 증거 목록 순번 833번 조지호 검찰 제10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18쪽에서 19쪽 제시합니다. 자, 그러던 중 검사가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 하면요. 피의자의 전해 진술이어야 하더라도 채권자 5명 명단을 방첩사에 보내주는 것은 경찰청장의 피의자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진행될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윤석열 또한 피의자의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면 체포자 명단을 방첩사에 보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니 정인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의아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자 검사님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사람도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정인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이 부분은 윤석열 국장이 코너에 몰리게 될까 봐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윤석열 국장이 저에게 와서 한동훈 체포조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첩사에서 체포조 5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것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진술하셨죠. 예. 라항은 묻지 않겠습니다. 42항 묻겠습니다. 이게 검찰 제10회 피의자 신문 조서의 중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처음으로 정인이 윤석열 피고인이 나에게 보고를 할 때 한동훈 체포조라고 보고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정인이 진술하신 거죠. 예. 경찰 제1회 피신, 제3회 피신, 그리고 검찰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에서 집요하게 윤석열 피고인의 보고 내용에 대한 정인의 승인 여부에 대한 추궁이 있었음에도 정인은 한동훈 체포조를 언급하지 않다가 검찰 제10회 피의자 신문에서 언급한 그 결정적 이유가 뭡니까? 제가 진술한 대로 제가 사실 윤 국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인연도 굉장히 깊고
했는데 근데 사실은 윤 국장님 그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그렇지만 어쨌거나 제가 경찰청장이고 저를 도와주던 국장으로서 제가 윤 국장님 뭐 코너로 몰고 뭐 이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자꾸 제가 기억나는데 치료하게 묻는데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면서 제가 이거는 내 말이 맞다는 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결국 정의는 윤석열 피고인의 주장과 정인의 주장이 계속 배치되고 정인의 진술에 대한 의심을 계속 하게 되니까 내 말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검찰 제10회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한동훈 체포조를 언급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님이 쉽게 믿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거는 제 몫이고 예.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인 거 하는 거는 듣는 사람들의 몫인 거지 제가 그것까지 제가 무슨 뭐 계산하고 그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정인 제10회 피의자 신문에서 정인이 한동훈 체포조를 언급한 다음 날인 2025년 1월 8일 기소가 됐는데 알고 계시죠? 뭐 언제 기소된지 모르지만 1월 초에 기소됐습니다. 예. 그 기소된 이후에는 검찰 수사 더 받지 않으셨죠? 그 기억이 없습니다. 예?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예. 이거 저 한동훈 체포조 언급한 후에는 검찰 조사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 받은 기억이 그 뒤로는 없는 것 같다고요. 예. 정인이 이렇게 검찰에서 제1회부터 제10회까지 거의 하루 이틀 사흘 걸러서 이렇게 계속해서 신문을 받았는데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지는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뭐 조사받은 장소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저게 뭐 평촌에서 조사받는 게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굉장히 힘들 때입니다. 저때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살피사항입니다. 정의는 지금도 윤석열 피고인이 당시에 한동훈 체포조를 보고했다라는 것이고 정의는 승인한 적 없고 준비만 하라고 지시했다라는 것이죠. 예. 사복을 언급한 사실도 없다는 거죠. 정인이. 예. 이 부분에 대한 정인의 진술하고 윤석열 피고인의 진술은 180도 다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인은 윤석열 피고인이 왜 정인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답변할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약간 뭐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방첩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저한테 보고도 하기 전에 서울청에 지시를 해가지고 실제 명단을 짜고 최소한 저한테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어떤 부서의 사람들을 파견 보낼 것인지에 대한 보고가 있은 다음에 짜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저한테 보고하기 전에 벌써 영등포 형사에 벌써 5명 명단 다 하려고 실무자들끼리 벌써 요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나중에 알았고 그것도 심지어 국가수사본부에서 배포한 그 보도 자료를 조사받으면서 제시받아서 제가 알게 됐을 때 솔직히 조금 굉장히 좀 유감이었습니다. 솔직히. 예, 그런데 윤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제가 윤 국장님 말씀이 맞나 하고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인 진술대로라면 윤석열 피고인이 경찰청장인 정인의 지시를 어겼다는 건데 윤석열 피고인이 그렇게 행동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예. 윤석열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고 정인의 진술이 진실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는 분명히 제가 선서를 하고 제가 사실만을 이야기한다고 선서를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통제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는 정인의 진술하고 헌법재판소 2024 헌나 7 결정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국회 통제도 잘해달라고 하였다라는 사실 인정은 배치되죠. 예. 예. 국회 2차 봉쇄는 참모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것이라는 정인의 진술하고 조지호 청장이 참모들과 검토나 논의 없이 포고령에 따른 국회 출입을 차단을 지시하였다는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과 정인의 진술도 배치되죠. 예.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정인으로부터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나 정인은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오늘 법정 증언에 하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그 대화의 내용,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화의 워딩까지 제가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정인과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배치되는 걸로 보이는데 아닙니까? 저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군데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정인에게 안보수사 요원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정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안보수사 요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건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정인한테 성관이를 전혀 언급한 적 없다고 하는데 정인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성관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성관이 세 곳. 아, 이거 뭐 다 아까 확인했던 거. 아니요.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맞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피고인이 보고할 당시에 집무실에 아무도 없었다는 게 정인의 진술이죠. 아무도 없었다는 게 아니라 없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던 예, 겁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그때 시간적으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 윤석열이 정인에게 보고하는 사실을 현장을 목격했다는 임정주의 진술과는 배치되지요. 정인의 그 기억은. 이건 맞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예. 아마 시간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랬을 거라는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12월 4일 06시 23분경 통화에서 정인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국수본과 실무적으로 상의하라고 얘기했다는 것을 얘기했다. 는 박현수 경찰국장이 진술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다라는 정인의 진술은 다소 배치되지요.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정인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김용현과 통화한 적 없다고 기억과 다르게 진술하셨죠. 그렇죠? 그것도 아까 다 말씀드렸지 예. 않습니까?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내용도 정치인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 요청은 말씀을 안 하셨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거 다 말씀하신 거를 제가 예. 확인하니까. 예. 긴급 현안 질의 도중 회의장을 나와서 윤석열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선배님 그때 무슨 보고를 하셨죠? 라고 질문한 사실도 있으시죠. 아까 말씀 다 드렸지 않습니까? 정인은 삼청동 안가에서 받은 A4 용지를 찢어서 버리셨죠. 예. 여인영 방첩사령관과의 통화 과정에서 작성했다는 명단을 기재한 용지도 버렸죠. 그건 제가 보고받는 문서는 다 버립니다. 예. 고의적인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는 행동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수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예. 정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 신문시에 삼청동 안가에서 A4 용지를 받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과 보안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얘기 안 하셨죠? 그렇죠? 제가 뭐 질문이 없어서 안 했을 수도 있고 뭐 정인이 고의로 숨겼는지 저는 그걸 말씀 안. 제가 그건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자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차항 묻겠습니다. 정인은 정인하고 윤석열 피고인의 진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에서 3번, 검찰에서 6번 조사받는 동안 한동훈 체포조를 얘기한 적은 없으시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검찰 제10회 피의자 신문에서야 윤석열 피고인이 한동훈 체포조를 보고했다고 진술하셨죠? 그 취지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좀 다소 장황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결론입니다. 정인의 진술은 이토록 많은 사람들하고 주요 부분에서 진술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치적인 장소라고 해도 국회에서도 정인은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을 하셨습니다. A4 용지를 찢어버리거나 메모지를 없애버리는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피고인이 한동훈 체포조를 나에게 보고했고
나는 액션은 하지 말고 준비만 하라고 지시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피고인은 내 지시를 위반했다. 라는 정인의 이 부분 진술만 우리가 또는 우리 여기 계시는 재판장님을 비롯한 판사님들이 믿어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정인의 기억 말고요. 아니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그 취지를 제가 이건 뭐 믿어라 이런 제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그 선수한 내용대로 이야기를 하고 그 받아들이는 거는 그 받아들이는 분들의 어떤 그런 몫이는 거지. 제가 그거를 왜 제가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정인의 기억 외에는 정인의 그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다른 정황은 없습니까? 그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전에 해야 되겠네요. 좀 그래도 생각보다는 빨리 맞춰주셔서 다행 감사하고 오후에 바로 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측에서 하시면 되죠. 예상 시간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죠? 이경원 변호사님이 하실 건가요? 예. 예, 3시간 정도. 3시간 조금만 더 좀 줄일까요? 왜냐하면 3시간을 좀 줄여서 말씀드린 거여서 최대한 그래요? 심하게해서 예, 3시간 정도에 겹치지 맞춰보겠습니다. 않는 선에서 좀 가급적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 이하상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혹시 신문사항 예, 저희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러니까 한 시간이 한 어느 정도신지. 국회 경과하고요. 그 체포 관계에 대해서 한 2-30분 정도만 그 정도 시간. 그 신문사항은 있으세요? 아니면 이따 오후에 구두하시죠? 준비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오후에 준비해 오시고 그 제주신문 재반대신문 가급적 오늘까지는 끝내야 내일 저 병 앞에서 저 김용현 증인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몰라서 김용현 증인을 오후 3시에 저희가 소환은 해놨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오늘은 힘들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예, 특별한 의견 없고 변호인들도 뭐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예. 재판장님, 예. 그 기존 증거 의견에 대한 추가 의견과 예. 증거 인부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자 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변호인 의견서 53과 54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증인 신문에 사용될 그 증거 및 참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신청하시는 취지인가요? 검사님들한테 이따 그것만 확인하려고요. 그 증거랑 참고 자료는 추가 신청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따가 받아보신 다음에 확인하셔서 오후에 저 증인신문 시작하기 전에 바로 말씀 주십시오.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예.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아마 다른 변호인들도 계셔서 예. 최소 1시간은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메모한 것만 해도 한 2-30분 정도였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시간이- 그러니까 가급적 오늘 좀 예, 끝내야 그러니까- 되니까. 근데 문제는 저희들이 문제가 아니라 증인이 상태가 좀 그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 좀 계속 돼야 되는 거니까 저 가족분께서 잘 좀 케어 좀 해주시고 그 오전에도 차분하게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후에도 그렇게 그냥 차분하게 뭐 이거는 내가 이 말이 맞다 틀리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가지고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예, 지금도 오전에도 차분하게 말씀 잘 해주셔서 재판부에 크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재판장님 그 저기 먼저 증인만 그럼 먼저 좀 예, 예, 나가시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예, 가족들 같이 좀 모시고 가주시죠. 예. 주신문과 이따 2시까지 나와주시면 됩니다. 2시요. 예. 이 주신문과 중복되는 반대신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증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최대한 좀 제외해 주시기를 예, 변호인들께 예. 좀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고려 좀 해주십시오. 예. 아니 그러니까 증인 건강 상태 좀 예. 고려 좀 해서 윤승영 피고인 측에서 또 많이 물어보셨으니까 가급적 확인하신 다음에 막 이렇게 하시는 거는 조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뭐 더 드릴 말씀은 없겠네. 이따가 증거 및 참고 자료 제출서 19번만 확인하셔갖고 이따 신문하기 전에 그 부분 제시하는 거 뭐 이의 없는지 아니면 뭐 증거는 뭐 동의하는지 그 부분만 먼저 바로 얘기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따가 2시에 뵙겠습니다.